환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미래의 환율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네, 안녕하세요. 김중근입니다. 최근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난리가 났죠, 그죠? 한때만 하더라도 환율이 거의 1,500원을 넘어서 2,000원까지 갈 것 같은 그런 급박한 분위기였더니 어느 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1,300원마저 무너뜨리고 1,200원대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1,300원 언저리에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완성해서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은 과연 환율이 1,200원이 되었을지 1,100원 되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정말 환율이라는 것은 참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하나의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합니다. 수출 대전을 달러로 받고 엔화로 받고 유로로 받고 외화로 결제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과연 계약 당시의 환율과 내고 당시의 환율이 같다는 보장이 없으니 계약 당시의 환율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 내고 할 때 환율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 그때 가서 과연 이 수출이 수익이 될지 손실이 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사를 유식한 말로 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이런 우리는 환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환 리스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특히 선물환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잘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선물환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환 리스크를 어떻게 막는 줄 알겠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거래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환 리스크를 막기 위한 선물환 거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선물환의 거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선물환은 누구하고 거래하죠? 은행하고 거래죠. 그죠? 그러니까 은행하고 무언가 거래하기 전에 사전에 약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은행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은행을 찾아가서 방문하여서 장외 파생상품 기본 계약 이런 것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장외 파생상품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선물환 거래를 말하는데요. 외환 거래 중에서 소위 시장이 아닌 금융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은행과 은행 간의 전화나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거래하는 거래를 우리가 장외 거래라 그러는데 선물환 거래 같은 파생상품 거래가 바로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장외 파생상품 계약을 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 계약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은행과 상대방 회사 이름과 등등등이 들어갑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거래할 수 있느냐. 거래 한도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뛰어나다면 몇억 달러, 몇십억 달러도 거래가 가능할 것이고요. 회사 규모가 작거나 또는 신용 상태가 낮다면은 거래 규모가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규모는 무엇을 따라서 기준하느냐 하면은 뭡니까? 전년도의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1억 달러 수출했는데 500억 달러 외환거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선물환 거래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환 리스크를 막는 것이다 보니까 전년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외 파생상품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할 수 있는 한도가 먼저 정해지죠. 자, 이제 기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는 대개 온라인으로 거래하다 보니까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기업 인터넷 뱅킹에 가입이 되어 있으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기업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렇죠. 기업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업 인터넷 뱅킹 중에서도 그 중에서 인터넷 선물을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선물을 하는 항목에도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셔야 일단 기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인터넷 선물하는 계약을 하셔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물하는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케이. 자, 이제 기본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두 번째로 이제 실제로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 해가지고 내가 사전에 신청한 내역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셔서 외환 파생 항목 중에서 특히 선물한 거래 항목에 들어가시면 선물한 거래 항목 중에서 어떤 거래 한도가 있고 얼마까지 거래할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어떤 기본적인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시면은 선물한 거래에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조회를 들어가시면 계약조회 안에 이 은행과 그 기업과의 상호 기본 계약 약정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통화는 무엇으로 하고 거래가는 통화가 달러며 유로며 엔화며 등등의 거래가는 통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들어가 있고 한도가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거래 방법이라든지 등등의 자세한 내용들이 약정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확인하고 나면은 우리가 거래한 대로 우리가 달러 거래하고서 하는데 거래 통화에 달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 그 금액이 1년에 우리가 1억 달러 정도 수출하니까 그 한도를 중순해가지고 1억 달러 정도 또는 뭐 좀 작은 6천만 불, 7천만 원 정도를 거래할 수 있겠다라고 거래 한도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오케이, 그때부터 거래가 가능하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약정 내용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선물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선물한 거래를 하기 전에 항상 사전에 거래 가능한 금액, 거래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거래 통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품 설명서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물한 거래라는 게 일반적으로 정형화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은행마다 조금씩 조건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설명서까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래를 체결합니다. 자,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의 경우에 석 달 뒤에 대구 대전이 10만 달러 들어올 게 있는데 그것을 오늘 현지 현물환율에다가 스왑 레이트를 고려해서 선물환율을 얼마로 거래하겠습니다 라고 매입하겠다 또는 달러를 매도하겠다.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달러를 선물환으로 매도하는 것이겠죠. 그죠? 자, 매도하겠다. 거래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체결한 다음에 그 거래가 제대로 체결되었는지를 조회하죠. 이는 마치 우리가 그 주식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겠다, 주식을 팔겠다라고 거래를 체결하고 실제로 예를 들어 주식이 팔렸는지 또는 주식이 매수됐는지 확인한 것과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 타는 항목이 환율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거래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선물한 거래 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선물한 거래로 끝났고요. 이제 만기가 되면 석 달 뒤든 한 달 뒤든 그 만기가 되면은 선물한 거래를 결제해야 되겠죠. 그죠? 자, 선물한 거래를 결제합니다. 우리가 만기가 언제더라? 만기 날짜를 찾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기 날짜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가 만기다. 우리가 옛날 석 달 전에 10만 달러를 뭐 1,400원에 팔기로 했다. 그죠? 그러면 내일 모레가 만기이니까 10만 달러 팔기로 했으니까 10만 달러를 은행에다가 결제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선물안이 만기가 되면은 10만 달러를 당초 약정된 대로 달러를 은행에다가 인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달러금에 해당하는 원화를 인터넷 뱅킹으로 회사에 지정된 원화 구자에 넣어주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셔가지고 외환 파생 항목에 선물한 거래 항목에 보시면은 여기에 선물한 결제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죠? 선물한 결제라는 항목을 클릭하셔가지고 예,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당초 약정된 금액을 결제하시면 선물한 거래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뱅킹 화면에서 어떤 화면을 보면 되는지 실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인터넷 뱅킹으로 볼 때 이런 화면들이 뜨게 되는데요. 인터넷 뱅킹 들어가면은 조회며, 이체며, 공과금이며, 전자결제며 등등등등 여러 항목 중에서 특히 쭉 찾아보시면 여기에 외환, 파생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죠? 외환, 파생 항목 중에서 특히 외환, 파생 중에서 우리가 뭡니까? 선물한 거래. 외환, 파생 항목 중에서도 환율도 있고, 송금도 있고, 외화이체도 있고, 수입도 있고, 수출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저 아래쪽에 선물환이라고 보이시죠? 그죠? 선물환. 선물환에 보시면은 선물환이 어떻게 상품 안도도 있고, 상품 결제도 있고, 계약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등등등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 번을 해보시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약정을 하시고,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선불한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은 결제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신다면 그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선불한 거래를 실제로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물한 거래를 위한 절차는 첫째,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전년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장외 파생상품 기본 계약을 체결 후 기업 인터넷 뱅킹에 가입 후 인터넷 선물환에 가입합니다. 둘째,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여 선물한 거래 내용 및 약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셋째, 거래 가능 금액, 거래 통화, 상품 설명서 등을 사전에 점검한 후 선물한 거래를 체결 후 거래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넷째, 만기일에 맞추어 선물한 결제를 진행합니다.